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제가 9억 이하 소유주 분들은 이제 집값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인생을 즐겨도 된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유튜브 댓글 개수도 상당히 많았고 그뿐만 아니라 제 메일이나 네이버 쪽지로도 반응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지켜보니까 제가 의도했던 메시지와 다르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 생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까 합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틀렸으니까 욜로 할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은 8억인데 안 되나요? 여기는 되나요? 저기는 안 되나요? 7억부터 10억까지가 627 대책의 수혜라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가망이 없다고 하나요? 몇 억짜리부터는 아예 안 오르나요? 버려야 되나요? 이런 답답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그래서 너 부동산 안 살 거야? 이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결혼하면서 각 1억 5천씩 비과세 한도 맞춰가지고 밀어줄 수 있는 가정이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소수에 해당하겠죠. 대부분의 서민 가정이 그렇게 지원을 받기 힘든 거 저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필드에서 요새 보면은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자주 뵙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한국 사회는 이미 자수성가형 사회에서 상속 증여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수도권 1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에 수혜를 받아서 증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50대 60대들이 가져간 집값 상승분을 증여를 통해서 자녀에게 넘겨주는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옳고 그르고 가치 판단에 앞서서 이런 현상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한 10년 전처럼 부모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는 낭만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수적으로는 많다는 겁니다.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듯이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본인 소득과 대출 한도 내에서 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경우에 제가 과거에 추천했던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소위 썩다리 아파트를 2025년 지금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저의 얘기였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경기권에 비슷한 가격의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거랑 서울의 오래된 썩다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랑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어차피 상급지로 가는 길이 자꾸 제한이 되고 있는데 본인 가치관과 다르게 굳이 낡은 집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고생을 하는 것보다 그냥 신축 가서 인생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이 얘기예요.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9형이 이제 9억부터다,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무슨 법조항처럼 8억은 안 되고 9억은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한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연과학이야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런 거 여러분 이의제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과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자연과학과의 차이가 바로 경향성이에요. 이 사회과학은 무 자르듯이 100%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8억은 안 되고 9억은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59형 기준으로 9억 언저리에 있는 그런 부분을 충족하는 동네가 앞으로 집값 상승을 더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왜 59형 기준으로 9억이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파트 한 채의 명목 가격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 금융권에서 인정하는 대출 한도, 투자자, 거주자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 합쳐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진짜 치고 나갈 그런 수준의 부동산이 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격 상승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에 안 오른다? 말이 됩니까? 부동산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럼 강남만 쭉 올라서 100억이 됐는데 6억짜리는 계속 6억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강남이 1위 오를 때 내 집은 얼마나 오를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는 수준, 그게 59형 9억 이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9억 이하인 지역들은 딸려는 올라가겠죠. 근데 상승률 측면에서 강남의 상승률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9억이 안 되니까 다 버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7억에서 10억 사이에 아파트들이 이번 627 대책의 6억 대출 한도 정책으로
그리고 수혜 대상이라고 했는데 왜 9억 이상이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지역의 본질적 가치와 정책으로 인한 가격 왜곡,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잘못 뒤섞어서 생각하시니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지역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 제가 예전부터 매번 강조해온 부분이에요.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 지역에 가진 교통망, 학군, 일자리, 생활 인프라 같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형성되는 그게 바로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되는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가격은 일시적 풍선 효과로 고평가가 될 수 있지만 물에 빠지게 되면 진짜 가치를 가진 그런 지역들이 살아남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가격과 가치를 구분해서 옥석을 가려라 이런 얘기들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을 조정하는 변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정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에요. 이거는 좀 본질적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에 12.17 대책 기억나시죠? 12.17 대책에서 당시에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게 그때 정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잠깐 시장이 잠잠하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실제 가치가 15억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도 15억 바로 아래에서 거래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서 13억, 14억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갑자기 이제 대출 막차다 이런 심리가 생기니까 뭐 14억 9천, 14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아파트가 진짜 15억 가치를 가졌을까?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정책이, 그러니까 인위적인 장벽을 세우니까 수요가 거기로 일시적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책으로 인한 가격 왜곡 현상의 대표적 예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가격과 가치가 항상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단기 수급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지역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어떻다 따질 때는 여기가 얼마까지 올랐다, 저기가 얼마까지 내려갔다 이런 숫자에만 매몰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격이 형성된 배경을 분석해야 되고 이게 본질적 가치인지 아니면 정책이나 외부 요소로 인한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활용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7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요, 뭐 욜로 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에 627에서 제시한 6억 대출 제한으로 인한 풍선 효과를 타고 자기 동네와 사랑에 빠지지 말고 다음 레벨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아직 7억에서 10억 사이 물건이 막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기회가 온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한 이 심리적 압박감 이런 걸 느끼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댓글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나는 9억짜리 못 샀으니까 끝났다라던가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9억이 안 돼서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삶은 길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삶의 질을 낮추기보다 본인 상황에 맞는 주거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여러분 인생을 봤을 때 훨씬 낫습니다. 특히 제가 5구형 9억 이하인 지역들 이런저런 변수가 없어질수록 큰 차익을 보는 구조에 참여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막 무리하는 것 대신에 그냥 본인 자산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나머지 삶을 즐기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 집값이 9억이 안 돼서 인생이 끝났니 어쩌니 뭐 이런 논쟁은 무의미하고 이 큰 흐름과 구조 속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겁니다. 기대하다 보면 언제 기회가 올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여유롭게 바라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요. 이 부동산 때문에 인생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예?